기본적인 연산들은 지난주에 구현을 해봤고 살펴보았습니다. 추가하는 방법,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었고요. 나머지 연산은 조금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마저 파이썬 버전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순회하는 방법은 이제 전이, 중이, 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그 루트 노드를 언제 방문하냐 여기서 순서가 차이가 나고요. 항상 왼쪽을 오른쪽보다 먼저 가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좀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위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중위순위로 방문하게 되면은 정렬된 순서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순위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용도는 없는데 프리오더, 전이 같은 경우에는 뭐 DFS를 재기적 구현함과 똑같은 순서가 되는데 이 전이 방법으로 순회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삽입을 하면은 똑같은 모습의 트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복제할 때 요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별거 없어요. 똑같이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되는데 왼쪽을 가고 그 다음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루트를 언제 가냐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먼저 가냐 중간에 가냐 마지막에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요. 이 방문된 순서를 우리가 별도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이 리스트에다가 그 방문된 순서대로 쭉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 비지트 오더에 인 오더로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그 병렬된 순서로 얻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려면 매우 힘듭니다. 몇 가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나머지들은 어떤 특정한 순서로 재기적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뭔가 구현하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순서로 우리가 노드들을 꼭 방문해야 되지 않고 모든 노드를 방문해야 되면은 그거는 BFS나 DFS를 써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순서로 방문하려 그러면 BFS는 절대 활용이 안 돼. BFS는 어떻게 돼요? 레벨 단위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노드를 방문할 때는 순서 없이 방문해야 되면 쓸 수 있는데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가려면 안 돼. 그럼 특정한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DFS를 사용해야 되는데 DFS도 가는 방향이 있죠. 근데 그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previous와 next를 우리가 노드가 주어지면은 이 노드의 다음 노드는 뭐냐 또는 이전 노드 그러니까 이전 값이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이진 검색 트리는 중복을 유지한다 안 한다. 중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있을 때 이거의 선행 값이 뭐냐 후속 값이 뭐냐 요걸 찾는 게 previous, next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넥스트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노드가 주어졌을 때 그럼 오른쪽이 있어요. 오른쪽이 그러면 넥스트 노드라는 거는 넥스트 값이라는 거는 나보다는 큰 값이죠. 나보다 큰 값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T에 있는 애들은 나보다는 다 뭐예요? A보다는 다 큰 값이죠. 그럼 거기서 나의 선행 값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T 중에 어떤 값?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작은 값을 갈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이 유일하냐? 유일하냐? 부모 쪽으로 올라가면은 있을 수 있을까? 요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L은 A보다는 커요, 작아요? 작죠. 작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부모의 오른쪽으로 A가 있으면 부모의 오른쪽으로 A가 있으면 적값은 A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보가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도 아니면 바로 가든지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조상 중에 내려올 때 조상의 왼쪽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 C는 A보다는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로서 이쪽 더 위로 가면은 그 위로는 이 C보다는 커요? 작아요? 커지겠죠. 그러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요 C, 요 C, 그리고 요 T에서는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럼 요 가장 작은 값하고 C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커요? 이쪽은 C보다는 다 뭐예요? 작은 애들이죠. 그러면 이제 얘와 얘가 동시에 있으면 어떤 애가 돼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A라는 노드가 주어졌는데 A의 오른쪽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다음 노드는 어느 애예요? 그쪽 부분 트리에 있는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첫 번째로 나보다 큰 값을 만나면 걔가 선행 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도 없어. 그러면 A가 무슨 값일까? 오른쪽도 없어.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나보다 큰 게 없어. 그럼 얘는 뭐예요?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가장 큰 값. 그래서 요렇게 넥스트는 무조건 오른쪽이 서브트리가 있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A의 선행을 찾고자 했을 때 A가 무조건 요런 애들이 있으면 어디만 보면 돼요? 요 T만 보면 돼요. T에 있는 가장 작은 값. 근데 T가 없어. 그럼 위로 올라가 봐요. 근데 올라가는데 나보다 큰 애가 있어. 그럼 첫 번째로 만난 그 큰 애가 이제 나의 선행 노드가 되는 거고, 루트까지 갔는데도 없어. 그러면은 이 A는 어떤 애가 돼요? 가장 큰 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비어스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A의 바로 이전 값은 어떻게 돼요? 요 왼쪽에 서브트리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값?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이 되겠고, 그 가장 큰 값은 여기로 와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다가 이런 애를 만나면 얘가 A보다는 작은 애예요. A보다는 작은 애인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은 어떤 애가 더 큰 애냐? 얘가 더 큰 애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더 큰 애예요. 그래서 이 이전의 경우에도 왼쪽 서브트리가 있으면 무조건 왼쪽으로 가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되겠고, 가장 왼쪽이 없어. 그럼 올라가서 찾아야 되겠죠? 올라가다가 나보다 작은 애를 만나면 걔가 이전 값이 되겠고, 프리비어 선행 후수,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선행 후속이 한글이 어려워. 프리비어스 값이 되겠고, 끝까지 올라갔는데도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으면 얘는 또 뭐가 돼요?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A의 프리비어스 찾아라. A의 후속, 석세서를 찾아라. 그러면은 A부터 찾아야 되겠죠. A부터 가야 돼요. A부터 가서 이제 부분 트리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쪽 가면 되는 거고, 없으면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구현하는 거는 부모 링크를 유지하지 않고 있죠. 부모 링크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노드들을 차례대로 만난 노드들을 자료 구조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자료 구조? 스택에 집어넣으면은 스택 톱에 있는 게 부모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얘는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부모만 필요하면은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이중 연결 구조나 단일 연결 구조 했듯이 프리비어스 커런트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바로 윗 부분만 아는 거고,
이 경우에는 끝까지 루트까지 올라가야 돼서 이제 스택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연산이 레인지 서치입니다. 레인지 서치. 그래서 레인지 서치는 이제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을 다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값들을 어떻게 찾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로우 값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럼 이 찾아가는데 걸리는 비용은 얼마겠어요? 로그 n이 되겠죠. 뭐 트리가 막 편향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선은 가정은 트리가 편향돼 있지 않고 잘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로그 n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얘부터 계속 넥스트를 호출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 하이가 벗어날 때까지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넥스트를 찾는 것도 한 번 넥스트 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트리 높이만큼 더 걸리지는 않아요. 왼쪽 내려간다든지 오른쪽 내려간다든지 루트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트리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속해서 만약에 레인지에 있는 값이 K개다. 그럼 K 로그 N 정도의 비용이 소요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로우를 찾고 계속 넥스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넥스트를 부르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 넥스트 갖고는 구현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만든 넥스트는 뭐부터 찾아요? 항상 시작부터 찾아요. A 찾고 A의 넥스트를 찾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넥스트를 거기서 찾고 또 거기서 또 찾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항상 노드에서 뭐가 필요해요? 부모로 올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제 이 버전, 우리가 지금 만든 버전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어떤 버전으로 가야 되냐면 노드에 뭘 유지해야 돼요? 부모 링크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고, 그 넥스트와 프리비어스도 키 값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노드를 주면 그 노드에서 다음을 노드를 찾아주는 그런 메소드를 모듈화 한다든지 뭔가 만들어야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레인지 서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인지 서치를 비교적 방법 1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인 오더로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거예요. 인 오더로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일까? n이에요. n. 왜냐하면은 노드를 한 번만 방문해요. 재기 호출해도 한 번만, 노드마다 한 번만에 재기 호출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순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노드에 비례해요. 그래서 ON이면 리스트에다가, 선형 리스트에다가 뭘 저장할 수 있어요?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레인지 서치 할 수 있죠. 우리가 만들어도 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또 하나 방법이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정렬된 배열 얻는 거 ON, 그 다음에 로우로 이진 검색을 하니까 로그 N,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이를 벗어날 때까지 뭐 우리 결과 리스트에다 저장한다면 하나씩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추가 공간을 사용하게 돼요. 별도 리스트에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 공간을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인 오더로 방문을 하는데, 인 오더는 어떻게 해요? 전체 노드를 방문하는 거죠. 근데 전체 노드를 방문하지 않고 그 서치에 해당되는 애들만 부분적으로 만나게끔 검색을, 그 인 오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 ON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실제 우리는 이 방법을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인 오더를 수정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인 오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left가 none이 아니면 왼쪽으로 무조건 갔죠. 근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visited order에다가 range search한 값을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left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 노드 left에 있는 값이 low보다 작으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드 right로 갈 때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high보다 커지면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도 항상 가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다 가지 않아요. 전체 노드를 순회하지 않고 노드를 한 번씩은 방문하는데, 물론 레인지 서치 하는 애들보다는 더 많이 방문하겠지만 불필요한 애들은 많이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서치하면서. 그래서 이 노드를 좀 수정해 가지고 조건을 줘서 요 순회를 하고 나면 이 비지티드 오더에 그 레인지 서치한 값이 정렬된 순서로 저장하게끔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결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또 현재 우리가 만든 버전에서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이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는 가서 previous next를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previous next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응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별로 똑같은 이제 previous 찾고 이 노드에 next 찾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변형 문제 중에 이제 previous next를 찾은 다음에 더 가까운 애를 반환하는 형태로 이제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응용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둘 다를 필요한지 아니면 둘 중에 더 가까운 애가 필요한 건지는 이제 응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진 검색 트리는 단점이 뭐예요? 삽입된 순서로 트리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고, 그렇게 트리의 모습이 결정되면 우리는 트리 높이가 작아서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n 비용을 들여서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이진 검색이 로그 n이잖아요, 오더가. 그래서 트리로 만들어서 로그 n으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검색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편향이 되면은 이게 로그 n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로그 n이 아니라 n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만약 일반 이진 검색 트리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트리의 균형이 너무 어긋났을 때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건데요. 그거는 데이터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그러면 트리에 있는 모든 값을 내가 얻어서 리스트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있는 걸 갖고 다시 트리를 만드는데 높이가 최적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높이가 최적이 되게끔 만들려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면, 어떤 애가 루트가 돼야 될까? 트리 데이터가 쭉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떤 데이터가 루트가 돼야 될까? 중앙에 있는 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쪽에 있는 노드의 개수와 이쪽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유사해져야 트리의 높이가 작아져요. 만약 얘를 썼다, 트리를, 그러면 이쪽은 없고 이쪽에만 있겠죠. 그러면 더 편향이 돼요. 그러면 루트가 돼야 되는 애는 중앙이에요. 그러면 요 루트는 또 어떤 애가 돼야 좋을까? 여기서 또 여기가 애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데이터는 정렬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럼 정렬된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어떤 순회 방법? 인 오더로 순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 오더로 순회를 해서 쓸데없는 거고, 인 오더로 순회한 다음에 이 순서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런 8을 이제 중간 노드로 해서 트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트리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를 루트로 쓰고 또 여기에 있는 중간 5를 또 루트로, 그 다음 트리에 루트로 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재기적으로 만드시면 돼요. 트리 만들고 트리에 이쪽.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진 검색을 할 때는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뭐예요? 로우와 하이 값이죠. 로우와 하이를 알아야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미드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기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로우와 하이를 받는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함수에서 로우와 하이가 같으면 제기가 종료되는 거고, 로우와 하이가 같지 않으면 미드를 계산해서 미드를 트리에 추가하고, 그 다음 또 제기적으로 이쪽 반 저쪽 반을 또 제기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제 코드로 와서 이제 파이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버전은 이제 노드에 뭘 유지 안 해요? 페런트 링크를 유지 안 하는 거예요. 부모 링크를 유지하지 않는 버전이고, 이제 이 BST는 이제 이진 트리이고 노드들을 이제 연결해서 트리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이 트리라는 건 재기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이제 재기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은 조금 더 간결하고 쉽게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재기적으로 프로그램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재기와 친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지시면 되는데, 그때 만들었던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거에는 약간 오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실제 돌아보니까 에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러가 많은 이유는 뭐 이런 셀프를 난 파이썬 쓸 때마다 익숙하지 않아서 셀프를 잘 빼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를 빼먹어서 틀린 데도 있고 뭐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들을 만들 때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었어요. 첫 번째 버전은 이제 루트가 널인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재기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재기 호출한 값을 결과를 받아서 그 노드들을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를 빼면 재기적으로 막 들어가서 노드를 수정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쭉 들어가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요 값을 원래 값으로 넣든가 수정된 값으로 넣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퀄 형태로 얘가 반환해준 값으로 얘를 바꾸고, 또 노드를 반환해서 또 그 위가 바뀌고. 근데 이 바뀌는 게 실제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전 게 그대로 대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려면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코드를 읽을 때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아니구나. 이런 버전으로 만드는 거를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얘는 뭐냐면은 재기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삽입할 때를 찾았을 때 그 위치에서 바꿔버려요. 바꿔버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올라오면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제 여기 삽입하려면 얘 밑에다가 실제 집어넣고, 여기 보면은 노드 레프트에 뉴 노드를 추가해버리고 거기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또 올라와서 또 별로 하는 일 없이 종료되고 끝까지 다시 재개 호출들이 하는데, 올라오면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쉬울 수도 있고요. 만들기도 저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쭉 검색하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내가 삽입할 때를 찾았어. 그럼 거기다가 그냥 삽입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만들었던 remove는 요 형태인데, 요 형태는 이제
삭제가 되니까 바뀔 수가 있죠. 노드들이. 그리고 이 바뀌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얘는 또 첫 번째 애들을 만든 버전처럼 반환값을 받아서 노드를 갱신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 노드가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그냥 옛날 값을 그대로 삽입하는 건데 바뀌었으면 바뀐 상태로 이렇게 대입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얘도 또 보면 잘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버전을 애드 만든 것처럼 제가 두 번째 버전으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요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버전에서는 루트가 널이어도 그 셀프.루트가 널이어도 재기호출로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널이면 뭐 처리하고 아니면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널인 애를 던지면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를 했냐면 노드가 0이면은 삭제할 게 없으니까 이제 무시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냐면 루트가 바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삭제할 때 루트가 셀프.루트 값이 바뀌는 경우 얘가 유일 노드인데 걔를 삭제할 때만 셀프.루트가 바뀌어요. 물론 셀프.루트가 가리키고 있던 노드의 값이 수정될 수는 있어요. 언제 수정이 돼? 예를 들면 뭐 얘가 5고 1이고 3이다. 그러면 얘를 5를 삭제하면은 이 노드 자체가 루트가 가리키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제 삭제는 얘를 하는 거지. 얘는 그대로 그 노드를 가리키지만 뭐가 바뀌어요? 값이 바뀌죠. 그래서 루트가 넌이 되는 경우를 빼고 그게 언제예요? 노드가 1이고 삭제하려는 키인 경우. 요거를 이제 처음 재기 호출하기 전에 그 경우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경우는 루트가 변하지 않는 바뀌더라도 루트 자체가 넌이 되는 경우는 아니고 루트가 가리키는 값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불러서 이제는 이 리무브에는 이제 커런트가 넌이 되는 경우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 어떻게 만들었어요? 프리비어스 커런트로 갔죠. 넌하고. 근데 이 프리비어스 커런트를 내가 이용한 이유는 실제 삭제를 할 때 뭐가 갱신돼야 돼? 요 노드의 부모의 링크가 갱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에서 우리가 구현했듯이 이제 프리비어스와 커런트를 이용한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때 더미 같은 거 안 씁니다. 안 쓰고 넌하고 셀프를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커런트가 이제 넌이 되는 경우가 없고요. 커런트 키가 되면은 이제 삭제를 실제 진행하고 아니면은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 커런트 레프트가 있어야지만 가요. 없으면 안 가고 거기서 끝나요. 없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커런트 레프트를 가야 되는데 커런트 레프트가 없어. 그러면은 삭제하고자 하는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제 삭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remove 노드에 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 있는 애, 하나만 있는 애, 그리고 단말인 경우 이렇게 되는데 단말인 경우와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똑같이 취급할 수 있어요. 이제 얘를 널로 갱신하냐 아니면 또 자식의 자식으로 갱신하냐 요 차이뿐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left와 right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 커런트 값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 바꿔주고 내려와서 다시 재기호출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불러서 실제 그 삭제될 노드 얘를 삭제하는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버전도 오늘 끝나고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얘를 갖고 또 뭘 하는 것보다는 이제 리턴 값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찾아가야 돼. 그럼 리커시브하게 찾아가서 얘 삭제해야 돼. 그럼 그 위치에서 그 삭제를 진행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리커시브하게 거기로 갔지만 올라오면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함수들이 종료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들 거는 get previous입니다. 그래서 get previous를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이 get previous는 여기서 보면 키가 주어져요. 그러면 먼저 뭘 찾아야 돼요? 그 키가 있는 노드를 찾아가야 돼요. 키가 있는 노드를. 그래서 그거를 구현해 가는데, 다시 잠깐 이러면 가면서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previous인 경우에는 왼쪽이 있으면, 그 노드의 왼쪽이 있으면 거기서 가장 큰 값이 previous예요. 근데 왼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루트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서치하면서 이제 그 만났던 노드들을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료 구조에 저장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구조는 스택이에요. 스택인데 저는 스택을 안 쓰고 덱을 쓸게요. 덱을 쓰는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으면 키가 없기 때문에 프리비어스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 처리를 하고요. 예외 처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찾아가야 되니까 커런트를 루트로 놓고 그 다음에 만난 노드들을 유지할 이제 부모들을 이제 저장을 할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덱을 쓰겠습니다. 쓰겠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커런 키가 키이면 이제 찾을 애를 찾은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 빠져나오고요. 아니면 노드를 페런스에 저장을 해요. 어펜드 하면은 뒤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쭉 차여 있는 거예요. 커런점 키보다 크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커런트 키보다 키가 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꿉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반복적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키까지 가거나 키가 없으면 커런트가 뭐가 될까? 찾고자 하는 게 없어. 그럼 커런트가 뭐가 돼?
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쭉 내려갔어요. 없어. 그럼 마지막까지 가면 커런트가 언제까지 반복해요? 넌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죠. 그럼 넌이 되는 순간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게 되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요 경우도 예외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 키에 넥스트를 달라 그랬는데 이 키가 없어. 그러면 이것도 예외. 물론 이것도 구현하기 따름 나름이에요. 없을 때 뭐 또 그 값에 다음 값을 주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우선 우리가 구현하는 건 이제 찾고자 하는 키가 없으면 그거의 프리비어스도 안 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순간에 왔어. 얘가 안 났어요. 그러면 커런트는 뭘 가리켜요? 그 키가 저장된 노드를 가리키겠죠. 그럼 두 가지의 경우에요. 왼쪽 서브트리가 있으면 왼쪽에서 뭘 찾으면 돼? 가장 큰 거 찾으면 되겠고 왼쪽이 없어. 그러면 페런스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거예요. 커런트에 레프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레프트로 가면 한번 왼쪽으로 왔다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요게 여기가 해주는 거예요. 현재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그 서브 트리에서 가장 큰 값으로 가요. 아, 어펜드를 했어요. 위에서. 이쪽은 이제 뭐예요? S는 뭐예요? 이제 왼쪽 서브 트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부목 로트까지 가면서 이제 나보다 작은 애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대개 저장돼 있고 뒤쪽에 있는 애일수록 어떤 애예요? 가까운 애죠. 그렇죠? 뒤쪽에는 뒤에서부터 와야 돼. 뒤에서부터 거꾸로. 어.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그 페런트의 4개 다 지정했는데 뒤에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이 뭐죠? 이 파이썬은 이 거꾸로 탐색하는 이터레이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리버스들을 불러가지고 하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하면 더 될까? 여기 저장할 때. 어? 앞에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펜드 하지 말고 어펜드 레프트를 하면 덱이니까 어차피 O 아니에요. 뒤로 넣나 앞으로 넣나 덱은 O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코딩하면 돼요. 그래서 덱으로 이제 어펜드 레프트 해가지고 푸시 프런트를 하는 거죠. 쭉 넣으면 0번째 색인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부모. 그 다음에 그거의 부모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제 첫 번째로 키보다 작은 애를 만나면 하는 거고 쭉 갔는데 이걸 만족하는 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애는 가장 작은 애예요. 그럼 가장 작은 애일 때는 프리비어스를 뭘로 줄까?
넌을 줄까? 넌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이제 저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내가 previous 불렀는데 반환한 값이 내가 준 값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값은 이 트리에서 어떤 값? 가장 작은 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get previous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덱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제 이 찾았을 때 왼쪽 서브트리가 있냐 없냐 보고 있으면 거기서 제일 큰 애 찾아주고요. 이제 그게 없으면 올라가면서 이제 저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됐고 get next는 이거와 완전 대칭적이에요. get next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찾아가야 되겠죠. get next도 키가 이 트리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찾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봐? left를 보는 게 아니라 right를 봐야 돼요. right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right가 있으면 right에서 가장 작은 애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right가 되겠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나서 계속 left가 하면 되겠고 올라가면서 나보다 큰 애를 처음 만나면 걔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range search는 뭐야? 빈 리조트, 이 리조트를 넣었구나. 리조트를 하기 전에 if low가 high보다 크면 범위가 잘못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빼고 이제 low는 high와 같거나 커야 돼요. 이제 그거 전제 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다가 결과를 그 범위 검색한 결과들을 저장하고 그거를 이제 반환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별도 재기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전달하냐면 루트를 전달하고 로와 하이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요 리설트를 전달해 가지고 여기서 범위 검색을 하고 그 결과가 리설트에 저장이 될 테니까 그거를 반환해 주는 형태로 만들겠고요. 그러면 range search인데 뭘 이용한다 그랬냐면 in order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in order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하는데 left로 무조건 갈 필요가 없어요. 언제만 가요? 노드의 키가 low보다 같거나 크면은 밑으로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right도 노드의 키가 high하고 같거나 작으면 내려가고요. 작으면 가라고 high보다 크면
그쪽으로 가더라도 내 범위 내에 있는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에 visited order가 아니라 어디다 저장을 해요? result에 저장하는데 무조건 저장하면 안 돼. 왜? 가면서 만나는 노드 중에 실제 범위에 벗어난 애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만나게 되면 어떤 순서로 만나? 정렬된 순서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if 노드의 키가 로우보다 크고 and 노드의 키가 하이이면 이렇게 둬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이썬 문법이에요. 아까를 그 요약하는 문법이에요. 이게 파이썬이. 희한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노드의 키가 로우와 하이 사이면 넣고 로우와 하이 사이가 아니면은 이제 반복을 계속 하는데 반복을 계속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애매하니까